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AM1660 K라디오 뉴스 이 시간에는 분열을 끝내고 이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의 출마 변과 함께 이곳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이 트라이스테이트를 비롯해서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부터 해주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한국 정치 때문에 걱정들 많으실 텐데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된 모습으로 우리 제 동포 여러분들에게 기대로 그 희망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해외에 사는 그 한인들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내년에 있게 될 이 대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네, 우선 출마 선언에서 이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보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이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 헌법이 실제 돌 때 입은 옷이라면은 몸집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돌 때 입고 있던 이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고요. 왜 개헌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구조는 한 표만 더 얻어도 다 가져가는 성자 독식의 이 대권을 다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에 표가 되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표가 되는 일에 모든 걸 몰두하게 되고 국민을 그렇게 블랙홀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마치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분열을 가져오는 진영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권력 구조 정치의 개편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권력의 정치적 구조를 바꾸는 게 바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는 그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대적 가장 급한 일이 이 공존을 위한 협치를 위한 그 개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그럼 김태호 의원께서 만들고 싶은 이 대한민국, 과연 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민들의 잠재 역량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도 지금 많은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듯이. 그런데 이런 역량을 마음껏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결국 돼야 되는데 곳곳에 사람을 규제하고 돈을 규제하고 소위 땅을 규제하고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의 역량들이 지금 많이 소진되고 있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뭔가 정치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이 현재 이 동맥경화가 걸려있는 정치 구조를 재편을 해야 이 사회 변형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자유로움, 사람에 대한 자유로움, 돈에 대한 자유로움, 또 우리 토지에 대한 자유로움 이게 바탕이 돼야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안정도 이제 생기고 변화도 생기거든요. 혁신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부의 규제와 강습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동북아의 최대의 경제 자유구역, 자유가 그야말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가치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김 의원께서는요, 이 PK 지역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이 PK 지역 의원들이 많이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선에서 승리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결국 실력이겠죠. 실력이고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주는가가 문제고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성공 조건이나 철학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든든합니다. 예, 우리 김 의원께서는요, 아직 50대로 젊으신 층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최연소 타이틀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 동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아주 기초의 도의원부터 해서 또 군수, 또 도지사 2번,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군수라든지 또 도지사 2번 했는데도 이제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아픈 기억인데 저한테는 2010년도에 제가 39년 만에 40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예, 이렇게 지명됐을 때가 있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때 소위 깨졌지만요. 예, 그래서 이게 최연소는 크게 자랑할 게 못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에 걸맞는 공부나 내공이 되어야 예, 결국에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예. 돌이켜 보면은 칼자루를 잡는데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칼자루를 잡고 나서 뭘 하겠다는데 더 고민하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지도자에 되는 길은 다 그만큼 연단하고 쌓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주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김 의원은 3선이신데 1998년도에 이 경남도 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이 거창 군수, 경남도지사 등 7번 선거에 도전해서 6번 당선된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2살 때에 이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돼서 이 민선 최연소 광역단체장 기록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 김 의원께서 강점으로 좀 내놓고 싶다 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제가 도지사 할 때 이렇게 글로벌한 시각에서 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보면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글로벌한 시각에서 좀 이래 키도 큰 사람이 좀 이래 나가면 좋겠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예,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조크고요. 네,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 간의 소통 능력 같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볼 건가. 지금처럼 문정부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이 편 내 편 갈라서 내 편이면은 오케이, 내 편 아니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적대적으로 본다든가 이런 시각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씨줄 날줄로 이렇게 얽혀 있듯이. 그러면 이 얽혀 있는 갈등을 푸는 방법도 소위 상호 협력적 방법으로 푸는 그런 아마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결국 서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조정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훈 기초부터 이렇게 쭉 국민하고 가까이 온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이 국민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갈등을 푸는 이해관계 조정 능력은 조금 비교 우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부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2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 대선 전망을 좀 짚어주시고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지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벼랑 끝도 몰릴 것이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탈원전 문제라든지 또 소득 주도 성장 또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 정책 등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이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시즌2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정권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열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연 이런 절망과 분노를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그 대통령 경선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과거 싸움뿐입니다. 서로 그 서로 이렇게 인신 공격하고 이런 걸 보면서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이런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경선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안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 한국의 입장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의 자세가 뭐 전략적으로 모호한 그런 이도저도 아닌 모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미 간에는 미중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필수다. 한미 동맹은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미중을 선택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다 우호적으로 미국, 뭐 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다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어떤 그 한미 간에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중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에는 그 필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렛대고, 또 그런 동맹의 관계의 어떤 원칙 속에서 우리가 번영을 가지고 왔고 자유를 구가하고 있고, 또 그 힘으로 남북 간의 대화, 중국과의 주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당당함, 이걸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에는 그냥 필수입니다. 이 동맹이. 그 위에서 주변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재외 동포청 설립에 대한 그 김 의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늦었죠. 네. 진작 그 동포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우리 재외 그 750만 동포들의 그런 그 지원과 또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 아마 이런 게 다 힘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전체 우리 교민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애로점, 또 걱정들, 또 사업하다 보면 많은 또 일들도 있고, 또 우리 프라이드를 뭔가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동포청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저도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과 또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고요. 다음 차기에는 꼭 대통령 될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잘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뉴욕을 비롯해서 이 미주 지역 한인 동포들에게 이 김 의원이 계신 그 PK 지역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듣기로는 그 산삼 엑스포가 열릴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그 제 지역구가 네. 사실상 그 지리산, 그 가야산, 덕유산, 대한민국의 명산, 영산이 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예.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이 제 지역이거든요. 서울의 한 4배 반 정도 됩니다, 넓이가. 예. 여기에 특히 이번에 그 9월 달에 그 함양의 그 지리산 그 산삼 항로화 그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리산에서 나는 그런 산삼을 드실 수 있고, 실제 완전히 그 수명도 연장, 늙음도 이렇게 방지할 수 있어요.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힐링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전국만 아니면은 그 많은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와서 이 지리산의 좋은 공기와 산삼도 드시면서 진짜 기운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고요.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상으로 이 축제가 또 전개되기 때문에 특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함양 이 삼삼 이 엑스포 축제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인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예, 늘 존경합니다. 바로 동포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요. 정말 우리 정치가 날마다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끼쳐드리는데, 저 김태호도 이렇게 국민들 걱정시키고 동포 여러분을 걱정시킨 정치가 희망의 정치로 또 기대의 정치로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분열을 끝내고 이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종종 저희 방송국의 근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